그래서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척우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건네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지프 니덤이라고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대작을 쓰신 영국인 중국 과학사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뭐 열심히 연구는 안 하시고, 척우기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뭐 한국으로 전래돼서 갔다라고 이제 쓰셨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척우기는 한 대고요. 척우기 받침대, 척우대는 4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4대 중에 하나가 대구에 남아있는 척우대인데, 그 척우대 밑바닥에 보면은 근융경인 5월조라는 글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근융이라는 것이 중국의 연호로 1770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중국 과학사학자들이 중국에서 보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의 맥락을 보면은 이 당시 때는 조선이 독립된 연호를 쓰지 않고 중국 거를 쓰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중국이 전래해줬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1995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던 동아시아 국제과학사 회의에서 박승래 교수님께서 정면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영어로도 글을 쓰셨는데 그 이후에 그 많은 중국 과학사학자들이 아무도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이 척우기를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정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송성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척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척우기 이러면은 빗물의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기구고 1442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은 그때 척우기를 만들고 비의 양을 재는 것을 표준화하고 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442년 5월 19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5월 19일을 기념해서 해마다 발명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척우기를 만든 사람을 장영실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에 관한 기록을 봐도 장영실이 척우기를 주도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대신에 세종실록에 보면은 당시 세자였던, 나중에 이제 문종이 되는 이향이라는 세자가 척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사학계에서는 문종이 척우기의 창제자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설인데, 한 번은 우리 과학사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니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장영실을 참 위대한 사람 알았는데 문종이 그걸 했다니,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척우기라는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는 간단한 도구지 않습니까? 깡통에다가 자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장영실 같은 위대한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장영실에 주목을 한다면은 장영실의 중요한 작품인 작영루, 물시계,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기계 장치를 갖다 우리가 칭송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척우기라는 기술 자체보다는 척우기를 매개로 해서 전국적으로 비의 양, 강우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세종실록에 보면은 세종 때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제도가 영정조 때는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제 뭐 매달 정확하게 강우량을 재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일기예보 하듯이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정도 되면은 다음에는 날씨가 어떻겠다라는 걸 예측하는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와다유지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이 와다유지 선생이 20세기 초에 조선 총관부에 관측소장을 지내셨는데, 그때 관측소장으로 계시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과학의 역사를 갖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큰 척우 시스템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척우기라는 걸 매개로 해서 표현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게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면은 뭐 잘하면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이후에 최남선 선생이 한국의 천재성을 알려주는 뭐 근거로서 뭐 거북선, 처국이, 고려청자, 금속할자 이런 걸 많이 거론했고요. 그때 이제 거론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처국이 자체보다는 그 처국이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그걸 알리신 분은 와다유지라는 일본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국이 같은 조그만한 기술에도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국이의 창제자가 장영실이라는 게 이제 우리 측의 오해라면은 또 다른 오해는 처국이를 처음 만든 나라가 중국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처국이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건네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지프 니덤이라고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대작을 쓰신 영국인 중국 과학사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뭐 열심히 연구는 안 하시고 처국이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뭐 한국으로 전래돼서 갔다라고 이제 쓰셨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처국이는 한 대고요. 처국이 받침대, 처구대는 4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4대 중에 하나가 대구에 남아 있는 처구대인데 그 처구대 밑바닥에 보면은 근융경인 5월조라는 글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근융이라는 것이 중국의 연호로 1770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중국 과학사학자들이 중국에서 보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의 맥락을 보면은 이 당시 때는 조선이 독립된 연호를 쓰지 않고 중국 거를 쓰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중국이 전래해줬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1995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던 동아시아 국제과학사 회의에서 박승래 교수님께서 정면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그 영어로도 글을 쓰셨는데 그 이후에 그 많은 중국 과학사학자들이 아무도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이 처국이를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정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국이라는 조그만한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처국이를 평가하며 있어서도 우리 한국 입장만이 아니고 좀 글로벌한 콘텍스트 내에서 처국이를 처음 연구한 사람은 일본인이었고 또 중국어는 자기가 먼저 했다고 우기는데 또 우리도 처국이를 만든 사람이 장시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는 안목을 기르시면은 처국이라는 조그마한 물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읽어내고 또 다른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